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왔습니다. 저는 2014년 9월 1일자 뉴 다이아몬드고요. 다이아몬드가 돼서 아직 1년이 채 안 되다 보니까 열정이 빵빵하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실감이 덜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비도 많이 오고요. 특히 이 좋은 곳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전 이 사업을 지하철역에 계시는 역장님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지하철역에 계신 역장님이 저를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저를 붙잡고 한 게 아니고요. 우연찮은 기회에 저하고 같은 개를 하게 됐어요. 개가 딴 개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개였어요. 근데 그분은 그게 목적으로 이제 같이 온 게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는 그런 거는 안 하고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역장님이 거기 오기만 하면 앉아서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분은 왜 저렇게 계속 졸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암인가 뭔가 한다고 밤마다 공부하러 다닌다고 저렇게 졸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암이 그거 좋은 건데 너무 좋은 건데 지금 준비해 놓으면 좋지. 역장님은 시간이 있어서 좋을 거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졸고 계시던 역장님께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분은 본래 눈도 컸거든요.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큰 소리로 박수를 치면서 다이아몬드가 나왔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아메이를 전달하러 수도 없이 다녀보지만 누구 하나 아메이 좋은 거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대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좋은 거라고 준비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라 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그분은 저에게 스토커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은 지하철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4시가 되면 퇴근을 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인천까지 퇴근만 하면 오시는 거죠. 와서 우리 사무실에 아예 죽치고 앉아 있습니다. 절대로 딴 데는 안 가는 거예요. 딴 데를 가봐야 소용이 없고 자기 손으로 반드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발 좀 딴 데로 가라. 나는 하는 일이 있다. 이 일 다 끝나고 나면 내가 한번 가보기는 하겠지만 그 이전에는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세무회계가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갈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이분이 계속 와서 저에게 스토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요 50이라는 나이를 갖고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장님 이 아메이를 하게 되면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버는데 늙어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은 절대 하지 말고 아메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콜로 세무회계소에서 사무장으로 오라는 제안이 들어와 있었고 저는 그때 잠깐 갈등하던 시점이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가볼게. 이제 그때서부터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렸기 때문에 친한 친구로 먹기를 하고 반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제 한번 가볼게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분의 입가가 귀까지 걸리면서 언제 갈 거냐고 매일같이 쫓아와서 언제 갈 거냐는 거예요. 언제 갈 거냐. 갈게.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인천에 사업설명회장을 밤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꽉 있는데 제가 뒤에 앉아서 듣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업설명회를 2시간 이상을 했거든요. 궁뎅이가 너무 아픈데 들어도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게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그 갈등 속에 있으면서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주차장까지 가는 길목에 평상에서 늘 여름이었기 때문에 놀고 계시는 할머니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전에까지만 해도 그 할머니들은 너무 평온하게 앉아서 네 말 듣고 하루를 보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길을 갔다 오고 난 뒤에 생각이 바뀐 거죠. 가슴속에 무엇인가가 조금은 움찔거려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사업 설명회를 듣고 나올 때 우리 그 스폰서한테 한번 들었다잉? 두 번 다시 들어서 하면 안 돼.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 할머니들을 보면서요. 나도 10년 후 20년 후 되면 저 모습이 될 텐데 나는 그 시간에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갈까? 나도 저렇게 살아가기는 싫은데
그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암이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특히 지금의 50대, 60대들이 알고 있는 암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게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선뜻 해보겠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10년 전부터, 그 전 10년 전부터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쉬고 있으면서 건강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인천에 있는 길병원이라는 곳에서 도저히 힘들다라는 판정을 받을 시점이었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혼자서 자연요법으로 식이요법으로 제가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를 끝나고 난 뒤에 너무 좋은 거예요. 11개월 만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뭘 했느냐고 물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차트를 보는 것 같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뉴트리라이트를 아는 건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게 진짜 자연식으로 그냥 우리의 음식 습관만 바꾸고 운동만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달라진 다른 사람의 차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때서부터 이걸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줄까를 생각하다가 다시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나와서 그때 학교를 다니면서 비만 아이들을 위해서 식이요법 강의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자꾸만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새맥에서 콜이 오고 그러는데 제가 그 길을 갔다 온 그 이후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을 관리를 해주면서 돈을 벌 수 있대 평생 동안 해서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일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고민이 됐습니다. 연봉 5천을 그만두고 아미를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할까 수도 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막 남편이 안 좋은 질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혼자 됐어요. 자식도 없이 혼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나랑 같이 아미라는 거 한번 해볼래? 얘기했어요. 그게 뭔데? 이랬어요. 그래서 같이 사업설명회를 다시 한번 가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아미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간에 제가 아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였어요. 해야지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보고 뭘 했냐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뉴트리라이트에 대해서 계속 우리 스폰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걸 자꾸 하라고 하느냐고 얘기했더니 이게 뭐 좋고 막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식이요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식이요법 때문에 강의를 하러 가면 거기에서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이거로 말할 것 같으면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들어있는 성분을 표시를 보고 아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그렇고 저는 연락할게요. 그 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제가 먹고 건강에 좋아질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로지 자연의 음식만으로 우리 몸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미를 할까를 고민하고 있던 그 와중에 세제는 그냥 좋다니까 쓰기 시작을 했는데 절대로 뉴트리라이트는 먹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건강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걸 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미 뉴트리라이트를 먹으면 사장님은 진짜로 좋아지고 그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면 너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정도만 공부하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늙어 죽을 때까지 나오는데 왜 안 하느냐고 매일같이 얘기했습니다. 그걸 제가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안양에 있는 모 어디에 가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한 300~400명이 모인 곳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났는데요. 그 중에 계신 분이 저에게 명함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강의를 너무 잘 들었는데 이 명함을 달라고 했는데 여자들은 명함을 안 갖고 다니잖아요. 제가 명함이 없다 그랬더니 그분이 명함을 주셨어요. 그분 명함을 보니까 모 대학교 교수님이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식이요법하고 건강관리를 하시면서 혹시 영양 부분에 대해서 부딪히는 게 없었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는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비타민 C가 어떤 역할을 하고 비타민 A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어떤 것들이 비타민 C가 들었고 A가 들었고 그걸 어떤 방법을 해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지 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에게 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시간은 없고요. 언제 시간 나면 한번 만나죠. 그날 이후로 제가 그분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집에서 저에게 가르쳐 준 거는 한 가지였습니다. 캠코더를 틀어줬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겠지만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줬습니다. 그분이 뉴트리라이트 농장을 다녀온 걸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야, 너무너무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진짜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는데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저거 미국에서 있냐고. 근데 저렇게 푸른 농장이 있는 저 식물들을 어떻게 가져와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드릴 수 있죠? 어떻게 먹게 할 수 있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제 가슴은 콩닥콩닥 뛰고 있는데 그 제품들이 들어가서 뉴트리라이트 통에 담아져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맞아, 저걸 먹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수님 저게 비타민 A, B, C, D로 나눠서 나옵니까? 나온대요. 그러면 제가 돈을 드리면 교수님이 저한테 사줄 수 있습니까? 막 그랬어요. 숨도 안 쉬고 막 얘기했어요. 근데 얼마 하죠? 지금 미제라서 비쌀 것 같은데 한 톤에 10만 원 해요? 20만 원 해요? 막 숨도 안 쉬고 계속 물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혹시 선생님 아멘을 아세요? 라고 했어요. 알아요. 저는 세제 쓰고 있어요. 회원이 돼서 그 순간 그분의 얼굴에 낯빛이 싹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 이유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와서 집으로 오는 과정에서 그 농장이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 그 농장을 계속 머리에 떠오르면서 집에 오자마자 뉴트리에 관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대단한 정보였었고요. 그래 맞아, 이걸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한다면 진짜 좋을 거야.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가 우리 스폰서한테 전화했어요. 그 더블엑스인가 뭔가 그 말 좋다 그러셨더니 그거 하나만 갖고 와봐라 그랬어요. 이분이 근무 와중에 지하철을 타고 우리 집까지 온 거예요. 집으로. 그것도 아침부터 뉴스를 휘날리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왜 마음이 그렇게 변했느냐요. 왜 더블엑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요. 네가 얘기했잖아. 숟가락에다가 물을 넣고 거기다가 더블엑스를 넣으면 파란 색깔이 나온다고.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랬더니 숟가락에 물을 떠와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했죠.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걸 어디 가서 공부하면 돼? 그랬더니 공부하는 장소를 알려주면서 그 길 같이 가자는 거였어요. 가서 다시 공부를 했는데 역시 아메이 그 교육장을 또 가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그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이 공부를 하게 되면 5년만 되면은 연봉 1억에 평생 동안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요. 그럼 뻥은 어디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게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내 말만 들으래. 만약에 그게 아니면 자기 집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한테 주겠다는 걸. 그래, 네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한번 해보지 뭐 라고 생각을 했지만 처음으로 듣는 뉴트리라이트 강의를 들으면서 그 광활한 대지와 내가 정보 수집한 거와 맞물렸을 때 어쩌면 저게 내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아메이 쪽으로 틀었습니다. 그때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나이 50이 됐습니다. 그때 함께 하기로 한 그 친구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 친구도 아메이를 했을 거라고 혹시나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친구는요. 그때 아메이를 하자고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너 남편 죽고 하나 남은 아파트 아메인가 뭔가 하는데 집어넣고 절대로 비 쫄딱 치고 넌 나중에 굶어 죽을 거야. 그런 얘기를 계속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뭘 권했냐면 인천의 남동공단에 취직을 시켜준 거예요. 큰 아파트를 팔아서 빌라로 들어가고 돈 남은 거는 은행에 넣어놓고 인천 남동공단에 일을 하러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10년 동안 남동공단에서 일을 했고요. 저는 아메이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그 친구는 지금 어디 가 있을까요?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을 그렇게 말렸던 그 사람들은 병문안조차도 안 옵니다. 저를 만나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손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내 얘기를 들을 걸. 그때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지금요, 그렇게 그 친구를 쳐다보면서 내가 왜
왜 그 친구를 좀 더 열심히 후원을 해서 억지로라도 끌고 나와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자, 아미를 하고 났더니 다이아몬드가 되고 났더니 얼마나 좋느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진짜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미에서 보내주는 여행도 좋지만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한 권 갖고 싶었습니다. 내 사진이 붙고 내 글이 들어간 그런 책을 하나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올해 봄에 뉴 다이아몬드가 됐다고 미국에 2월달에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헤리티지 캠프라는 곳을 첫 번째로 해가지고 1회차 헤리티지 캠프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사진에 넣고요. 우리 사진을 다 집어넣고요. 그 사진 찍은 책을 가지고 우리 이름이 박힌 그 책을 가지고 책 전달식을 하러 아미 영업부 직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천 송도에서 그 책 전달식을 받는 그 순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무 감격했었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또 하나 어떤 게 더 좋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밖에 우리 친구들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남편들 다 정년퇴직하고 다 집에 있습니다. 밖에 친구들이 갔다가 오면요, 넣는 바람으로, 파자마 바람으로 햇빛 창에 앉아가지고 신문을 뒤지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속에 천불이 날 것 같다고요. 그나마 퇴직금이나 여금이나 들어놓은 거 안 까먹은 사람들은 그나마도 살겠는데 그것까지 다 까먹고 집에 있는 그 남편을 쳐다보면서요, 저 남편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고민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제가 아미 같이 하자고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때 그 친구들은 눈 내리 깔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제품이나 쓸게. 너나 열심히 해. 그랬습니다. 그 친구들이요,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미 하면 어렵고 힘들다고요? 어렵고 힘든 거 견뎌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세무회계가 전공이다 보니까 건설회사에 가서 근무를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회사에요, 남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힘들게 돈을 벌어서 지금의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있는지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남편이 밤에 안 들어왔다고 아미 교육장에 안 나와요. 미팅에 안 나와요. 남편하고 뭐 했다고요? 싸움했다고, 부부 싸움했다고 미팅장에 안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꿈을 이루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피 터지게 고생을 하면서 남자들이 직장을 10년, 20년, 30년 다녔지만 그 남편들이 꿈을 이루고 살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단 몇 년 만에 아미를 통해서 꿈을 이루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들었을 때 나도 저 꿈 한번 이루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꿈을 이루는데 어떻게 직장 나가는 거는 절대로 부부싸움을 해도 안 나가지 않습니다. 건설회사에는요, 예를 들어서 저는 건설회사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떤 건물을 지어서 그 공기를 맞춰야 됩니다. 그 공기를 맞추지 않으면 그 돈을 수금을 못합니다. 수금을 못하면요, 끊어놓은 어음들을 다 부도를 내기 때문에 큰 건물의 현장 소장들은요, 초비상 상태로 삽니다. 만약에 그게 비가 온다든지 어떤 특별한 이유에 있어서 그 날짜를 못 맞추면요, 그 현장 소장 불러 올라옵니다.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도 그 현장 소장이요, 찍소리도 못합니다. 왜? 그 어깨 위에 수많은 직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남편들이 돈을 벌었어요. 직장 생활했어요. 꿈 이뤘어요. 근데 우리 꿈 많이 생각하죠. 꿈은 이루어진다고. 진짜로 우리 이렇게 멋지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여기 오고 미팅 가고 즐겁게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고 퀸에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우리 꿈을 이룰 수 있는 게 이곳이잖아요. 근데 이곳을 안 오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는 거죠. 정말로 꿈을 이룰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멸망을 할 나라 중에 첫 번째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지만 그게 당연한 일이랍니다. 작년에 서울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50몇 % 정도밖에 취직을 못했답니다.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50몇 %밖에 취직을 못하면은요, 나머지 학생들은 취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취직을 못하면 결혼 못하죠? 결혼 못하면 아이 못 낳죠?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어가고요. 그 세수가 없어서 노인들은 점점 빈곤해지고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저는 이 나이에 뭐 하고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아미를 안 했으면 저는요, 이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저는 제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합니다. 10년 전에 하지. 그러면은 그게 말이야. 지금이라도 하지. 내 머리에 안 들어가. 얘기합니다. 뭐가 들어갈 게 있습니까? 편히 산부치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의 핑계를 통해서 그 꿈이나 아주 비참한 생활로 점점 접어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 없어진 직업들을 한번 볼까요? 옛날에는요, 우체국 가서 돈 보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오빠들이 돈 벌면은요, 우리 엄마한테 우체국에다가 우편안에 봉투에 넣어서 오면 도장 들고 우체국 가서 돈 찾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온라인이 생기고 그것만 해도 너무나 신기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산 꼭대기에 절에 있는 스님이 바위에 걸터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친구에게 돈을 보내는 시대. 어때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이 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뭐하고 살 것 같으세요?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아미에다가 몸을 안 담았으면은요, 일반 우리 친구들하고 똑같이 살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하고 저하고 말은 잘 통해요. 근데 대화는 안 통합니다.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좀 괜찮은 대화를 듣고 싶은데 그 친구들은 좀 괜찮은 대화를 안 합니다. 말은 합니다. 맨날 반찬은 어떻게 하고 그런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꿈을 꾸고 우리 자식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물려줄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조카가 결혼을 했습니다. 조카 결혼식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모인 자리에. 그랬더니 거기 계신 한 분이 우리는 아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매일 모이면 하는 얘기는 정부 비판하고요. 왜 돈이 안 되느냐고. 우리 파트너 중에 KT에 이번에 8만 명이 잘리는 그 속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파트너로 들어와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분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들은 아주 열심히 살았는데 왜 자기네들을 바깥으로 내모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짚어줬습니다. 자기는 10년을 되돌이면은요, 그 KT에 다니면서 아미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안 하고 나와서 아미를 하려고 보니 와이프 눈치가 보여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는 그 홈플러스에서 캐시어로 하고 가고 그 낮에 짧은 시간에 미팅에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혹시나 아미를 한다고 건달처럼 바뀌어갈까봐 와이프는 노심초사 하고 있지만 이분의 꿈은 대단합니다. 자기처럼 이렇게 명퇴를 하고 나와서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있는 친구들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그 직원들에게 자기가 이 아미를 전달을 하는 것이 자기 꿈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시동생이 보험회사를 간부로 있다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며칠 전이 아니고 올해 1월 달에. 그래서 나와서 보험회사 대리점을 하나 냈습니다. 잘 될 수 있을까요? 안 돼가지고요. 날마다 식량 안정제를 먹고 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요. 진작에 아메 좀 하지. 지금이라도 좀 하지. 이게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데도 있잖아요. 얘기를 못합니다. 이유는 형수님이니까 하지. 나는 절대로 못해요라는 얘기를 저한테 수도 없이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저를 보면서 너는 좋겠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도 같이 하자 얘기하면은 나는 너처럼 못해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메 잘할 것 같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처음 시작해서 왔을 때요 빠글머리에 50대 아줌마였어요. 아주 평범한 아줌마. 근데 이 자리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직업들 중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내가 원하는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곳에서는 내가 원하면은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돈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늘에는 돈이 떠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돈을 어떻게 갖고 올까? 저 많은 돈을 어떻게 갖고 올까? 누구는 매덕을 받았다는데 나도 가지고 올 거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부터 제 꿈을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덜너덜. 진짜 쪽지마다 적어서 벽에도 붙이고 TV에도 붙이고 컴퓨터에도 붙였습니다. 그 꿈들을 쳐다보면서 가만 앉아서
TV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뛰쳐다녔죠. 너무나 재밌게. 그런데 저에게는 어려운 점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만 그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면요, 다른 일은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어렵습니까? 와서 공부만 하면 되는데, 이 좋은 일들을 놓고 어렵네 마네 얘기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 어렵고 험난한 그런 일들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이죠. 요즘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로 있는 자체가 너무 가슴 아파요. 어느 날 어느 곳에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물에 개구리 한 마리가 폴딱폴딱 뛰어다니다가 그 개구리가 그 우물 속에 퐁당 빠졌어요. 빠지고 보니까 그 속에 봤더니 오물조물 개구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개구리들이 사네. 나는 밖에만 살다가 여기 들어와서 빨리 나가고 싶은데 여기도 사네. 그래서 그 개구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좁은 곳에서, 이 습한 곳에서 밖에 나가면 엄청나게 삐뚤하고 넓고 좋은 데가 있는데 왜 여기서 살아 했더니, 우리 할아버지도 여기 살았고 우리 할머니도 여기 살았고 우리 아버지도 여기 살았고 나도 그래서 여기 사는 거야. 여기 얼마나 좋은지 알아. 물도 많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이미 바깥 세상을 본 그 개구리는요, 어떻게든지 이 밖을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나가는데 혼자 가기가 너무 뭐해서 거기 있는 개구리들을 선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나가자. 밖에 나가면 너무 좋은 세상이 있어. 우리가 꿈꾸던 그런 세상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기어오르기 시작을 했죠. 한 마리, 두 마리. 따라서 올라가다가 중간에 다 떨어졌습니다. 봐라. 우리는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곳이야. 쟤니까 올라갔지. 우리는 절대 올라갈 수도 없어. 봐라, 올라가다가 떨어지니까 아프잖아. 그냥 여기서 그냥 살아.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는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고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근데 세상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급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 바뀌어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옛날에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살다가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죠. 그 우물에 언젠가는 큰 구렁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요, 하루라도 빨리 이 아메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아메를요, 받는 그 순간, 진짜로 이건 해야 되는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통해서 성공을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후원을 해야 되겠다. 같이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그 처음에는요, 사람이 없었어요. 저도 직장만 다녔기 때문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길거리에서 수박 파는 아저씨, 그죠? 할머니들. 그래갖고 우리 집으로 다 모았어요. 밥 해드리고, 뭐 해드리고 해가지고 세미나 갈 때요, 차에다가 할머니들 몽땅 태워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가고 그 할머니들 또 모셔다 드리고, 또 가끔씩 홈미팅을 하는데 스폰서님이 오신다 그러잖아요. 초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 할머니들 전부 다 야채나 뭐랑 사다 놓고 오시면 드릴게요. 빵 드릴게요. 뭐 드릴게요. 다 모았습니다. 스폰서님은 열심히 앞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다 졸고 계시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나중에 안 돼서는요, 제가 스폰서님 너무 미안해서 안 되니까요,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해갖고요, 스폰서님 안 오시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졸면서 들었던 그 할머니들이 어마어마한 VIP 고객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에 의해서 저는요, 모든 레거들이 다 생겼습니다. 아주 중요한 현실. 그분들은요, 지금도 밖에 나가서 누군가가 아메이 안자만 끝내면요, 저한테 전화가 득달같이 옵니다. 김 사장, 여기 누가 아메이 얘기한다, 빨리 와라. 막 그래요. 그러면 막 가보죠. 가보면 별거 아니에요. 뭐 아메이 뭐 누가 뭐 이리. 그렇지만요, 그분들에 의해서 제가 이 비즈니스가 성장을 하고요. 그분들은요, 내가 요번에 뭐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봐라. 내가 누구한테 가갖고 얘기해갖고 올게. 정수기 한대 요번에는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는데, 어디든 가가지고요, 정수기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하나를 해결해서 저한테 갖고 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때 그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제각기 가지고 있는 도구들이 다르다는 사실. 우리는 할머니라고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저처럼 그냥 평범한 아줌마는 안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저는요, 아메 다이아몬드 되면은요, 막 진짜로 멋지고 막 대단한 사람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됐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다이아몬드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메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 스폰서가 저한테요, 매일같이 저한테 어떻게 왔어요? 오면은 계속 가랑비 어쩌듯이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아메를 하기로 해가지고 미팅을 갔다 오면요, 자기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사무실로 가재요. 애프터 미팅을 하러. 우리 사무실로 가면요, 치마를 하나 준비를 하래. 긴 치마. 그래서 긴 치마를 하나 준비해놨어요. 그걸 입으래요. 입었어요. 그럼 신문지를 덜덜덜 말아가지고 탁 해가지고 아까처럼 뉴 다이아몬드 김정미 이러면 제가 막 뛰어나가가지고 그때서부터 다이아몬드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했던 제가 그 다이아몬드가 핀이 성취를 하면서요, 아메이는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아메이가 다이아몬드가 될 때는요, 진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2014년 9월 1일째 다이아몬드가 되는데요, 다이아몬드를 향해서 막 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 5월달이었습니다. 5월달이었는데 제가 김포에 있는 강의장으로 OM을 들으러 아침에 막 차를 가지고 우리 파트너를 태우고 열심히 고속도로를 향해서 갑니다. 100km 넘게 달리고 있었는데 10톤 이상 되는 차가 제 옆구리를 박았습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심각할 것 같죠? 전 절대로 그때도 당황하지 않고요. 절대로 나는 다치면 안 돼. 다이아몬드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면 안 돼. 그걸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 하면서 그 순간을 모면했습니다. 그 차에 끌려서 거의 10m 이상 20m를 끌려갔지만 차는 폐차가 됐지만 저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여정이냐면요, 그 상황에 제가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경찰차 부르고 레카차 부르고 렌트카까지 불러서 내 차에 있는 짐을 몽땅 싣고 우리 파트너를 태우고 김포에 가서 미팅을 하고 그날 오후에 병원을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병원에 갔는데도 아무 데도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다친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차를요, 폐차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메를 시작을 하고 그 차를 사가지고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동차 그 용품 파는 데 가가지고요, 마크를 하나 샀습니다. BMW 마크. 딱 하나를 사가지고 다시방에다가 딱 붙였어요. 딱 붙이고 운전할 때마다 만지고 갔습니다. 나는 반드시 다이아몬드가 돼서 BMW 살 거야. 그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차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겠습니까? 차를 가지고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으려고 차문을 쫙 열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유원이 얘기하죠. 얼마나 넣을까요? 그러면 딱 쳐다봅니다. BMW가 앞에 딱 보이잖아요. 차는 아닌데 BMW인데 고개를 갸우뚱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요, 그 BMW 너무너무너무나 사고 싶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차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BMW를 못 사고요, 급하게 다른 차를 구해서 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우리는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향해서 가면서 저는요, 제 꿈을 하나하나 이뤄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는요, 부자가 되기를 안 가르쳐줬어요.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늘상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는 알았지만 부자 되는 건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너무너무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너무너무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를 살 수 있을까? 그 이유를 든 게 우리 아들이, 제가 서울에 어딜 가게 됐냐면 저기 설해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그 방배동 아주 부자촌 동네. 거기를 가면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엄마 우리는 언제 저런 집에서 살 수 있어?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반드시 저 집에 살 거야. 우리 아들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기를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늘상 하지만은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야, 포기하고 살아야 되나? 그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는요, 이 아메를 통하면 그게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작은 걸 봤습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여기로 왔더니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이곳에 스폰서가 오라는 데 오면은요, 돈도 안 받고 그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곳에 오라는 데로 오기만 하면요, 우리 스폰서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제게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된단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단다. 그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요. 저는요. 정말로 제가 부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판단으로 아메이를 해서 네가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걔가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는 해낼 줄 알았어. 우리 엄마는 해낼 줄 알았어. 왜냐? 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평상시에 나한테 한 걸로 생각하면은 충분히 아메이도 하고도 남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즘 엄마가 좀 달라진 것 같다. 엄마는 옛날보다는 짜증도 안 내고 너무 좋아졌다는 거, 자유로워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이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창고도 필요 없죠. 인건비 줄 것도 없어요. 우리 친구 한 명이요. 너무너무 자기는 돈이 많다고 나한테 늘상 자랑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빌딩 하나가 있었거든요. 5층짜리가. 있었는데 1층은 외환은행이 들어와 있었고요. 빵빵하게 수입이 들어오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요. 어느 날부턴가 시름시름 아파져 가더니 돈이 없다고 제게 돈을 꾸러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럼 왜 그래? 얘기했어요. 외환은행이 갑자기 나간다고 돈을 내달라고 그런대요.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임대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돈을 뽑아서 자식들 결혼시키는데 다 쓰고요. 거기서 나오는 월세를 가지고 대출금 내고 자기 생활했었는데요. 그 돈이 안 나오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되고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내야 되고. 그런데 자기는요. 자기 집에 생활비가 없어서 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꿈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5층, 6층짜리 빌딩 하나 사놓고 거기서 나오는 돈 따박따박 받아서 먹으면서 여행이나 다니고 아이들하고 즐겁게 사는 거 그게 꿈이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요. 그 꿈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요.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너무 많아요. 이유는 우리 우리 그때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친구들이요. 지금 아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후원할 때 손을 맞잡고 뭐라 그러면서 후원하셨어요? 함께 성공하자고, 함께 같이 해보자고 그렇게 하고 후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들이 빨리 성공하도록 도와야 돼요. 이유는 그 남편들이 돈을 못 버니까 제대로 성공하기도 전에 남편들이 돈을 못 버니까 생활 때문에 이 일을 포기를 하고 현재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좀 더 빨리 그 친구들을 후원을 해서 좀 더 빨리 성공을 시켜줬더라면 지금 이때 남편들이 돈을 제대로 못 벌어올 때 진짜 보란 듯이 제대로 남편을 대신해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을 텐데 그 생각을 하면서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이지 않아요? 근데 죽도록 일만 하고 죽도록 힘들게 살다가 그러고 가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제가 아메이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이었어요. 나도 한번 해보자. 발버둥 한번 쳐보자. 그냥 가기에는 너무 아깝다. 한번 해보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은 걸 우리 자식에게는 안 살게 하고 싶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살다 가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니지 않아요?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를 늘상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새로 나오는 친구가 있으면 항상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 중에는 뭐냐면 포정해오라는 얘기인데요. 맹자가 어느 날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시장통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정육점이었어요. 다른 푸주간에는 다 파리를 날리고 있는데 그 정육점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 줄이 뭘까 하고 봤는데 그 정육점에는 진짜로 그 고기를 장만을 해서 너무나 멋지게 그 진열을 해놓고 판매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맹자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고기를 잘 다듬느냐라고 물었어요. 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저도요, 처음에는요, 이런 거 하나도 할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저는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고 수없이 많은 날들을 고민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백정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고기를 만져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면 나는 진짜 여기에 몰입해서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엄청난 몰입으로 자기가 그 정육하는 것을 배웠답니다. 그래서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는 소가 소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뭘로 보이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칼끝이 지나갈 틈만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아메이를 하기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꿈을 이루려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왔듯이 여러분도 꿈을 한번 이루고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멋진 인생을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아메이 한 거라면 진짜 몰입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도 세월은 가고요. 안 해도 세월은 갑니다. 저는 하다가 그만둘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제가 물어봅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아메이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너는 어떤 생각을 할 거냐? 아메이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라는 낙인을 평생 동안 달고 살고 갈래? 아니면 아메이를 해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그 좋은 명패를 달고 갈래? 그걸 물어봅니다. 그 친구를 얘기합니다. 맞아요. 내가 아메이를 하다가 그만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저렇게 그만두는구나. 그 얘기를 내가 어떻게 들어요?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곳에 오면 스폰서님들이 다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FA 그룹에 얼마나 많은 좋은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스폰서님들이 다 가르쳐 주잖아요. 갈 수 있는 곳, 길목마다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산들을 다 올라갔잖아요. 산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떤 길을 올라가면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길 가르쳐주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길을 향해서 갔습니다. 스폰서님이 오라는 곳을 갔습니다. 빨리 가고 싶었지만 암벽 등반을 해서 가고 싶었지만 잘 닦여진 스폰서가 만들어준 그 길을 따라 차곡차곡 갔습니다. 2004년도 8월 24일 날 제가 아메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2004년도 9월 1일자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한 6일을 남겨놓고 딱 10년 만에 다이아몬드를 성취를 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라는 거, 찬란하게 빛나는 그 다이아몬드라는 것 때문에 아메이로부터 받는 특별한 보상 대단하지만은요, 제가 누구에게 아메이 하세요? 물었을 때 합니다라고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거, 핀이 뭐예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는 거 매일같이 하다가 어떻게 해도 우리는 아메이 제품 전달해야 되는 거고 아메이 비즈니스에 몰입을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함께 성공하자고 손잡은 그 파트너들하고 함께 진짜 멋지게 이 비즈니스를 해나가야만이 되는 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여기에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대단해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스폰서님들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꾸준히 나오는 이상, 여러분들의 스폰서님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멋지게 성장하고 얼마나 멋지게 꿈을 이뤄갈 것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스폰서님들 믿고 따라서 멋지게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